안녕하세요. 궁시렁입니다. 어제도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오늘 또 해봅시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죠.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뭘 생각나는 대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면서 유튜브 미리 보기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평소에도 워낙에 먹방을 자주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네요. 맛있겠다. 야, 지금 초밥을 보고 있는데 저것도 기깔나게 맛있거든. 애초에 회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또 다행히도 약간 막입이야. 뭔가 좀 고급진 입맛이 아니라서 이렇게 미각이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단맛, 짠맛, 신맛 이런 좀 디테일하게 느끼는 편도 아니고 주로 식감이 선호도를 나누는 약간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회도 약간 모든 회 위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야, 또 영상을 보니까 생새우회를 안 먹어주게 됐네. 생새우 초밥. 이게 생새우가 싱싱한데 걸 먹으면은 장난 아니거든. 이 식감 자체가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좀 숙성 덜 된 간장게장 먹는 느낌? 이제 식감 자체가 뭔가 쫀득쫀득하면서 살짝 진득하기도 하고 살짝 회색빛과 투명한색 어중간한 정도를 자랑하는 그런 생새우 초밥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 약간 처음에 에피타이저로 딱 적당한 느낌. 그래서 와사비 간장에서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생으로 먹어도 꽤 맛있지. 약간 담백한 맛으로 해가지고 먹기도 좋으니까. 이제 생새우 초밥을 얘기를 하면 또 자숙새우, 익힌 새우 초밥도 맛있지. 그건 또 눈으로 먹는 보기에 또 식욕을 자극하는 색깔이니까 약간 불그스름함과 하얀색이 조화롭게 딱 나와가지고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사이즈가 작은 친구들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초밥을 해놓으면 그거는 좀 슬퍼. 입에 넣고 보면 상대적으로 밥의 식감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새우가 약간 있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크게 선호하지 않고 또 새우 초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 쪽에 칼집을 내면 살짝 사람 인자 형태를 해야 되나? 이렇게 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칼집을 내가지고 쌈듯이 하면 그게 또 형태가 아주 예쁘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사비 살짝 해가지고 간장 살짝 찍어 먹으면 그것도 기깔나게 맛있지. 아이 맛있겠네. 그런데 또 이제 좀 왜 새우만 있느냐? 아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이게 꽤나 좋은 횟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광어. 광어는 또 빼놓을 수 없는 횟감이지. 대표적인 인설 생선이면서 양식이 성공을 해서 저렴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이즈 큰 것도 많고 사이즈가 크면 두툼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맛이 맞춰주니까 회전율도 생각보다 빠르고 그 아무래도 초밥 위에 올라가는 건 신선도가 중요한데 광어회, 광어 초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고 빨리빨리 빠지는 거지. 그럼 또 신선도로는 또 끝판왕을 달릴 수 있지 않나. 이게 또 육질이 좋아요. 씹는 맛도 괜찮고 또 두툼하게 써는 조합도 생각보다 많지. 그래서 광어 하나 또 기깔나고 이게 또 광어를 먹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위가 있어. 지느러미. 아, 이 식감 자체가 그 이렇게 기본적인 광어회 식감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이게 약간 이렇게 칼집 난 것처럼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쫙 빗살 무늬가 쫙 새겨져 있듯이 한데 씹어보면 이제 혀로도 그 파트가 다 느낌이 다르고 씹었을 때 그 약간 약한 오돌뼈 씹는 느낌, 오독오독한 느낌. 아 근데 이게 또 희귀 부위야. 이게 지느러미라고 하면 대다수의 살보다는 부위 자체가 작으니까 한 마리를 다 떴을 때 양이 많이 안 나오니까 특수 부위인 거지. 특수 부위라서 모둠 초밥 같은 걸 시키면 이제 한 피스 두 피스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는데 보통 한 피스 들어오지. 10피스짜리 12피스짜리 시키면 한 피스 정도 들어오지. 그래서 귀하니까 좀 남겨놓다가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또 참치가 있지. 참치가 보통 뭐 직접 해체쇼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냉동이고 그 해체쇼를 하는 것도 냉동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보면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 냉동 참치를 적절하게 해동을 해서 내주는 곳이 진짜 잘하는 집. 근데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막립이니까 잘 몰라. 그래서 전에 한번 사람들이랑 먹으러 갔을 때 참치
초밥 전문점, 참치회 전문점을 가서 이제 거기서 초밥을 먹은 적도 있는데, 샤베트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고급진 곳이라서 천천히 먹을 걸 감안해서 그렇게 샤베트처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미 박 식었어. 관심도가 거기서 이미 많이 꺾였지. 먹는데 서걱 잃어버리니까. 그 이후로도 뭐 참치도 꽤나 고급 어종이니까 그 초밥 전문점 가가지고 참치회를 시키면 뭐 대뱃살, 배꼽살, 뭐 볼살, 뭐 여러 파트가 있긴 하지만 막 뭔가 작정하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 크게 안 들더라고. 내가 가끔씩 그런 집이 있어. 그 회전 초밥집인데 접시당 얼마씩 하는 집. 이제 그런 집 가가지고도 그런데 보면은 그 주문이 가능해. 그러니까 막 메뉴판에 보고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셰프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조금 만들어서 주시면 먹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도 가봤는데, 그런데 가면 보통 초밥이 뭐 이제 일식이기도 하니까 일본어로 그 부위를 많이 적어 놓는단 말이지. 이 이름이 독특하니까 또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래서 시켜 먹어본 적도 있는데 막 엄청 새로운 세계를 체험한 듯한 그런 부위는 따로 못 먹어본 것 같아. 그래서 참치는 크게 내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것도 전에 한번 먹고 난 다음에 깨달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노르웨이가 메인 생산지인 회 그리고 초밥도 있지. 연어 보통 막 코스트코나 아니면 이렇게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서 필레 이렇게 순살로 이렇게 포라 해야 되나? 막 한쪽 면을 이렇게 뼈를 싹 발라가지고 순살로 손바닥 크기보다 크게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잘라갖고 파는 게 필레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덩어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칼로 적당 사이즈로 썰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어는 한 3점 정도가, 뭐 많이 먹는다고 쳤을 때도 3점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이게 연어도 굉장히 맛이 특별하잖아, 다른 회나 초밥에 비해서. 완전 다르지. 보통은 이제 씹는 식감 자체가 존재하는데 이 친구들은 식감이 존재를 안 하거든. 그래서 모든 초밥 같은 거 시키면 연어 초밥에는 꼭 이렇게 들러리 마냥 따라오는 게 있잖아. 이제 새싹순이나 무순이나 그다음에 타르타르 소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슬쩍 따라오는데, 입에 넣으면 이제 그 기름진 맛이, 그리고 회 자체에서 좀 부족한 식감을 그 새싹순이 채워주는 그런 느낌의 회고 초밥인 거지. 그래서 그것도 뭔가 마지막에 입까지 막 있다 괜찮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또 그 회 자체가 뭉개지는 식감이란 말이야. 이게
그 혀와 입천장 사이에 집어넣고 약간 압력을 가하면 살짝 뭉그러지는 식감. 꽤나 재밌는 식감이야. 그래서 그런 식감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레를 사가지고 간의 수공업으로 초밥을 해먹거나 뭐 회로 먹어도 꽤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눈에 띄는 게 또 있네. 장어. 야, 이 장어도 맛있지. 엄청 맛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의 초밥은 생선회가 올라오는데 장어 같은 경우는 익혀서 올라오지. 익혀가지고 숯불 같은 데다 굽거나 아니면 이제 토치로 구워주거나 이렇게 해놓고 양념간장, 간장으로 양념을 하던가 아니면 뭐 고추장 양념을 하던가 살짝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맛이 강한 편이지. 이것도 모듬 초밥으로 시키면 10피스, 12피스짜리 시키면 한두 피스 들어있는 별미 같은 느낌의 초밥이고, 두 명 있을 때 한 세트 시키면 좀 애매해지는. 근데 나는 보통 양보를 해. 왜냐하면 막 장어를 없어서 못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아니거니와 그게 맛있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 이게 어릴 때는 그 홈플러스에 가면 한 피스당 뭐 500원, 600원 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초밥을 비닐봉투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 피스씩 팔았단 말이지. 그런 거 먹을 때 이제 어릴 때는 양념 장어 초밥 많이 먹었는데 두 피스, 세 피스씩 사다가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약간 그렇게 장어 먹을 거면 차라리 양념치킨이 더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장어 구이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초밥에 들어가는 장어보다는 그렇게 뭔가 좀 살이 두툼하고 잘 익혀진 그런 장어구이를 먹는 게 훨씬 맛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지. 그래서 장어초밥도 있으면 먹지만 구태여 누군가와 얼굴 붉히면서까지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다. 그리고 뭔가 좀 맥락을 다르게 하는 초밥도 있지. 유부초밥. 야, 이거 집에서 꽤나 많이 만들어 먹었던 초밥인데 이것도 이제 그냥 밥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약간 밀키트 아닌 밀키트지. 집에 이제 그 식초랑 이제 뭐 맛간장이랑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후리카기 같은 거랑 그런 거 이제 밥에다가 넣어서 비닐 장갑 끼고 이제 밥 조물조물 해가지고 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부초밥에 국물 쫙 빼고 유부초밥 이제 입구를 딱딱 열어주고 그 안에다가 밥 한 3손가락 정도 되는 양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또 너무 많이 뭉치면 안 돼. 그러면
식감을 많이 해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안에 숨이 들어갈 정도로 좀 너무 풀어지게 만들면 또 그것도 유부초밥의 느낌이 안 살고 어느 정도 밀도 있게 딱 쥐어가지고 안에 넣고 이제 모양을 잘 갖다 넣어줘야지. 이제 그렇게 집에서 많이 해 먹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뭔가 사 먹기에는 좀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조밥이지. 근데 또 맛으로는 또 다른 느낌의 조합이니까 이게 괜찮아. 뭐 보통 소풍을 가거나 이렇게 나들이를 갈 때 이 조합만한 도시락도 없긴 하지. 맛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눈에 띄는데 구남이를 하나 이렇게 김을 이렇게 밥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막 날치알이나 연어알이나 이런 것들 올리는 게 이제 구남. 그것도 생각보다 맛있지. 그냥 이제 맛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구태여 사 먹진 않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잘 찾아보기 쉽진 않은데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 우니도 구남에 어울리는 경우가 많고 우니도 맛있지. 우니는 미역국에 넣어도 맛있긴 해.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를 가면 확실히 좀 우니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 조합이랑 비슷하게 이제 회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종의 조합으로 신김치 조합. 그거 이제 약간 삭은 김치를 좀 잘 익은 김치를 밥 위에다 올려서 이제 신김치 조합을 먹는 경우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입가심 하기에 딱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계란 초밥 괜히 보슬보슬하고 맛있지. 식감이 달라. 그리고 달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니까. 그리고 날것이긴 하지만 바다에서 나지 않았다. 육회초밥. 이것도 맛있지. 물론 이제 좀 신선도가 중요하겠지. 날것이니까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뭐 직화 소고기 초밥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 불에 끄슬려가지고 장어 마냥 익혀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왕이면 횟감이 올라간 조합을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먹방 열심히 보다가 회를 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빨리 다이어트가 끝나가지고 다이어트는 또 날짜를 정해놓고 했었으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별 수 없고 끝나는 대로 초밥을 먹으러 가든
회를 한번 먹으러 가든 그렇게 일정을 한번 짜봐야겠네. 여튼 지금까지 짧은 시간 내에 있는 초밥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호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